네, 이번엔 또 다른 조례.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신 바 있는데요. 이 일로 이제 감사패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네. 저출생 기조는 국민의 전체적인 국민 문제라고 봅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기관의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큰 보조 수단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돌봄의 공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용인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동의 복지 증진을 통해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이후 용인시 아동지역센터 연합회에서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공로를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 아동센터의 발전과 이용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도 열심히 챙기겠다. 저렇게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또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인에 있는 포구읍도 있고 모연읍도 있고 역북동도 있고 심가동도 있고 유림동 지역구가 상당히 넓은데 처인구의 처인홀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먼저 처인구는 면적이 넓은 데 비해서 문화예술공연의 시설은 처인홀과 용인문화원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요. 문화예술 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처인홀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26만 명의 처인 구민이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하고 조명과 공연시설은 더 이상 보수를 해도 힘들 정도로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처인홀은 1989년에 개관해서 거의 35년 되어가는 건물에 아마 8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지만 증축 없이 고쳐 쓰기에만 급급한 건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처인 구민들은 처인홀을 찾기보단 시간을 들여서 포은 아트홀이나 서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이 주는 기쁨보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고충도 알지만 저는 용인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으로서 그리고 처인 구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구민들의 그 진정한 문화 향유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인터뷰 초반에 집중호우 얘기하셨는데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인에서 고림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에 대해 고민이 좀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고림동 임원마을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매년 장마철만 되면 고질적인 침수를 겪고 있습니다. 차량 침수와 통행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주민들이 큰 수해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통장과 그리고 주민들과 해결 방안을 찾아봤는데요. 장마철만 되면 수해가 발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임원마을 유형 면적이 59만 제곱미터 정도로 매우 넓은 데 반해서 최종 방류구가 단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수량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2023년부터 주민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해왔고 또 해당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10억 7천만 원이라는 본 예산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 160m의 큰 우수관로를 신설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처리 구역을 한 곳에서 두 구역으로 분리해서 빗물을 분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거죠. 공사 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인데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지역 내 상습적인 그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 대한민국 청경채, 그러니까 출하되는 청경채의 70%가 용인시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원도, 홍보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특별히 그 전국 청경채 생산량의 70%가량이 용인시 모연에서 재배됩니다. 지난해에는 모연의 169개의 농가에서
약 12,797톤의 청경채가 생산됐습니다. 특히 사계절 내내 생산돼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용인시가 이 같은 청경채 생산의 중심지라는 것에 용인시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인시는 독특한 청경채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서 홍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오는 9월에 예정된 용인 시민 페스타에서는 청경채 김치 경연 대회와 김치 담그기, 그리고 김치와 수육 시식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청경채 김치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모연 주민 중 한 분은 청경채 김치를 수십 년 동안 개발해서 김치 특허를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용인 시의원으로서 이런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경채 김치 특산품이라든가 청경채의 브랜드화,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청경채를 시장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도 세울 계획이고, 청경채처럼 모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개발에 앞장서서 용인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민께 드리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OBS 시청자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일을 하는 그런 시의원이 될 거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거창한 공약보다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생활 밀착형 시의원이 되고 저의 신앙 철학처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정치를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거창한 공약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주민의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게 생활 정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시민을 위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의원으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황미상 용인 특례시 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